혹시 지금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기억하시나요? 아니, 더 정확히 물어볼게요. 집값이든 빚이든 다 계산해서 순자산이 얼마나 되시나요? 갑자기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방금 제가 본 통계가 너무 충격적이어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상위 1% 부자가 되려면 33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33억이라는 숫자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구나. 평생 모아도 불가능한 금액이구나. 그런데 잠깐만요. 만약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모르고 지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20년 열심히 일해도 통장에는 늘 똑같은 잔고만 남아있을 겁니다. 친구들은 집도 늘리고 여행도 다니는데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그 답답함,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커지는 불안감. 이게 바로 우리가 부자들의 비밀을 모를 때 치르게 되는 대가입니다. 사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월급날이 되면 통장을 확인하고 카드값 나가고 생활비 빠지면 남는 게 없어서 한숨 쉬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간절하게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부자들은 뭐가 다른 걸까?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33억이라는 숫자 뒤에 숨은 진짜 비밀을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방향은 잡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말이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먼저 현실을 직시해봅시다. 상위 1%가 33억이면 상위 10%는 얼마일까요? 정답은 10억 5천만 원입니다. 어때요? 33억보다는 훨씬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나요? 상위 5%는 15억 2천만 원이고 상위 0.5%는 44억 1천만 원입니다. 이 숫자들을 보면서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아는 50대 자영업자분이 계신데요.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시면서 순자산이 5억 정도 되십니다. 그분 말씀이 20대 때는 빚쟁이였대요. 마이너스 통장으로 버티면서 살았는데 30년 동안 조금씩 모으니까 여기까지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그분 말씀이 맞습니다. 연령대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30대 평균 순자산이 1억 5천 정도라고 합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고 결혼하느라 빚도 있을 수 있죠. 괜찮습니다. 지금은 씨앗을 뿌리는 시기니까요. 40대 평균은 3억에서 4억 사이입니다. 아이들 교육비 때문에 정신없으시죠? 저도 40대인데 매달 나가는 돈 계산하면 머리가 아픕니다. 50대 평균은 5억에서 6억 정도입니다. 은퇴가 보이시죠? 지금부터라도 전략적으로 움직이면 충분히 만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내 위치가 어디든 상관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제자리 걸음이냐입니다. 제 대학 선배가 40대 후반인데 순자산이 아직 2억도 안 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달 300만 원씩 저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분 말씀이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더라고요. 60세까지 10년 남았으니 300씩 모으면 3억 6천은 모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33억의 진짜 의미를 파헤쳐 봅시다. 상위 1%가 가진 자산의 80%가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디테일이 있어요. 살고 있는 집이 24%고 나머지 56%는 임대나 투자용 부동산이라는 겁니다. 집 한 채 사서 집값 오르기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주는 부동산을 따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건 금융자산도 평균 10억 원 이상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제가 아는 부동산 투자자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부동산은 좋은데 급할 때 현금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거죠.
집이 50억이어도 당장 5천만 원이 급하면 집을 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부동산도 많지만 현금성 자산도 충분히 확보해 놓는 겁니다. 부채는 어떨까요? 상위 1% 평균 부채가 5억 8천만 원입니다. 부자도 빚이 많네 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비율입니다. 전체 자산이 61억인데 빚이 6억이면 부채 비율이 9.8%밖에 안 됩니다. 일반 가구 평균 16.9%의 절반 수준이죠. 빚을 안 내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쓴다는 겁니다. 실제로 사업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출 몇 억 있지만 그 대출로 산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가 대출 이자보다 많다는 거죠. 그럼 이게 빚인가 자산인가 하는 거죠. 중요한 건 빚이 얼마냐가 아니라 그 빚으로 뭘 하느냐입니다.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상위 1%는 1년에 평균 2억 4천만 원을 벌고 7,300만 원을 쓰고 나머지 1억 7천만 원을 저축합니다. 한 달로 계산하면 600만 원 쓰고 1,400만 원을 모으는 거예요. 돈 많이 버니까 가능한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비율을 보세요. 소득의 30%를 쓰고 70%를 모으는 구조입니다. 제 후배가 30대 초반인데 월급이 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매달 250만 원을 모아요. 월급 들어오면 바로 250을 다른 통장으로 옮기고 남은 150으로만 산대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1년 지나니까 적응됐다고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얼마를 버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를 남기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이제 연령대별 구체적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0대 여러분, 지금 순자산이 5천만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매달 200만 원씩 저축하고 연 5% 수익률을 낸다면 대략 15년이면 10억까지 갈 수 있습니다. 15년이나 걸린다고요? 반대로 생각하면 15년이면 상위 10%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30대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균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30대 중반 부부가 맞벌이로 월 700 정도 버는데 전세 살면서 3억 모았대요. 집을 살까 고민이래요. 제가 조언했죠. 3억 중 1억은 꼭 현금으로 남겨두고 2억으로 집계약금 내고 나머지는 대출받되 매달 갚을 수 있는 금액으로만 받으라고요. 무조건 집부터 사는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40대는 소득은 가장 높은데 지출도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제 친구가 40대 중반의 아이 둘인데 매달 학원비만 300만 원 넘게 나간대요. 거기다 생활비까지 하면 500은 좋게 넘는다고요. 저축은 생각도 못한다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40대에서 50대로 가는 10년, 이 시기에 얼마나 모으느냐가 노후를 결정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불필요한 지출을 점검하세요. 제가 아는 40대 선배님이 애들 학원 6개 보내다가 애한테 물어보니 절반은 별로래요. 3개로 줄이니 한 달에 150 정도 절약됐다고 합니다. 둘째, 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고민하세요. 부업이든 투자 수익이든요. 셋째, 자산 재배치를 고려하세요. 집이 많이 올랐다면 일부를 현금화해서 다른 투자처를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50대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은퇴까지 10년에서 15년 정도죠. 핵심 전략은 효율성과 안정성입니다. 제가 아는 50대 초반분이 최근 큰 결단을 내리셨어요. 30억짜리 집을 팔고 20억짜리로 이사하신 겁니다. 남은 10억으로 월세 받는 소형 아파트 2채 사서 한 달에 250씩 들어온대요. 10년 후 은퇴해도 이 돈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거죠. 자산은 유지하되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50대 전략입니다. 상위 1%가 절대 하지 않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무리한 부채를 지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30대 직장인이 월급 500인데 대출 10억 받아서 집 샀대요.
이자만 매달 400 넘게 나간다고요. 카드로 버티면서 산다는데 이게 바로 위험한 겁니다. 상위 1%는 지금 당장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빌립니다. 둘째, 소비 과잉에 빠지지 않습니다. 연봉 2억 넘는 분이 점심을 10,000원 이하로 드세요. 왜냐고 물으니 밥은 배만 부르면 된다고요. 그 돈 아껴서 투자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1년 식비가 2천만 원인데 소득 대비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 저축과 투자죠. 셋째, 단일 자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 한 채에 올인하시는데 집값이 안 오르면 10년, 20년을 허비하는 겁니다. 상위 1%는 부동산도 있고 금융자산도 있고 여러 가지를 골고루 가집니다.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지 않는 거죠. 그럼 내일부터 뭘 해야 할까요?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3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 저축여력을 정확히 계산하세요. 종이에 한 달 들어오는 돈, 나가는 돈, 남는 돈을 적어보세요. 제 후배가 항상 돈이 없다고 하길래 같이 계산해봤더니 월급 400에서 고정비 380 나가고 20 남더라고요. 그런데 매달 마이너스였어요. 술값, 커피값, 배달음식에 60씩 쓰고 있었던 거죠. 이거 절반만 줄이니까 지금은 매달 50씩 모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출 항목 중 딱 한 가지만 줄여보세요. 전부 다 줄이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고 오래 못 갑니다. 매일 5,000원짜리 커피 사 드신다면 일주일에 3일만 편의점 커피로 바꿔보세요. 한 달이면 6만 원, 1년이면 72만 원입니다. 10년이면 720만 원이고 투자 수익까지 붙으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배달음식 일주일에 4번 시킨다면 3번으로 줄이고 한 번은 집에서 해드세요. 한 번에 2만 원씩 절약하면 한 달에 8만 원, 1년에 96만 원입니다. 세 번째, 자동이체를 설정하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의지가 약해요. 월급 들어오는 날 바로 저축 통장으로 자동이체되게 설정하세요. 제가 아는 30대 부부가 월급 700 들어오면 그날 바로 300이 저축 통장으로 빠져나간대요. 남은 400으로만 생활하는 거죠. 처음엔 힘들었지만 6개월 지나니까 적응됐고 지금은 그 돈이 없는 것처럼 생각한대요. 3년 모았더니 1억이 넘었다고 합니다. 저축은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핵심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지금 내가 어디 서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게 시작입니다. 상위 10%는 10억 5천, 상위 5%는 15억 2천, 상위 1%는 33억입니다. 이 숫자에 절망하지 말고 나는 지금 어디쯤이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 생각하세요. 둘째, 중요한 건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남기느냐입니다. 상위 1%는 소득의 70%를 저축합니다. 우리도 비율을 정해서 꾸준히 저축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연령대별로 전략이 다릅니다. 30대는 균형 잡힌 자산 구성, 40대는 교육비와 저축의 균형, 50대는 자산 재배치와 현금 흐름 만들기가 중요합니다. 넷째, 상위 1%가 하지 않는 3가지를 기억하세요. 무리한 부채 안 지기, 소비 과잉 안 빠지기, 단일 자산에 집중 안 하기입니다. 다섯째, 내일부터 할 수 있는 3가지입니다. 저축여력 계산하기, 지출 1가지 줄이기, 자동이체 설정하기.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33억이 목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순자산이 5천만 원이든 5억이든 10억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내년에는 조금 더 늘어 있을 거냐는 겁니다.
60대 은퇴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 33억을 목표로 살지 않았대요. 그냥 매달 조금씩 모으는 게 목표였는데 30년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목표를 공유해 주세요. 우리 함께 응원하면서 가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